여기 공치는 사람한테 형도 쳐? 그걸 또 동공이 왜 흔들리는 거야? 아유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런 저 거죠. 누구 요즘 물 좋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인맥을 어떻게 쌓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 비법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또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인맥 관리 방법, 직장인들의 인맥 관리 방법 순위입니다. 5위가 뭐냐면 SNS? 경조사 챙기기. 아. 저는 이거는 되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조사는 저는 웬만하면 절대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진짜 왜 별로 안 친하던 친구가 연락을 해도 아 이런 건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라도 보내든가 뭐 그렇게 맞아요. 하는데 어떻게들 하시나요, 다들? 저도 비슷합니다. 좀 슬픈 거는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나다 보니까 물론 저도 지금도 무조건 노력은 하지만은 제 의지랑 상관없이 뭐 미팅도 많고 또 가족사도 예. 많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 일도 또 많으시고 네, 또 정말 이거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조사, 그 장례식이죠. 아, 장례식은 조사는 예, 반드시 어떻게든 참석을 합니다. 예. 결혼식은 참석 못 하더라도. 저도 이거 100% 동의하는 게 예. 무조건 조사는 꼭 가야 된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가장 비슷하구나. 힘든 맞아요. 순간에는 힘든 순간에 정말 가야 위로를 꼭 해주는 게 그게 쌓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으로서 맞아요. 동료로서 친구로서 꼭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경사도 웬만하면 챙기는 거라서 이거는 인맥 쌓기라기보다는 그냥 기본 사회생활하면서 예의죠, 기본 그건. 예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인맥 관리 방법 4위는 단체 모임 갖기라고 합니다. 단체 모임 같기. 어떤 모임들을 많이 인맥 쌓기 위해서 가질까요? 뭐 우리도 우리 모임이죠. 인사불성 모임. 그렇죠. 이런 것도 술 먹자. 시간 되는 사람 이런 거. 시간 되는 사람. 근데 뭐 이런 방송도 있겠지만 뭐 취미를 공유하고 이런 모임들 많지 않을까요? 많죠. 있죠. 여기 계신 골프도 많이 치실 것 같고 막 그런. 여기 공치는 사람 당신밖에 없잖아? 그치? 형도 쳐? 응. 왜 그걸 또 동공이 왜 흔들리는 거야? 뭐 비밀이에요? 왜 그래? 집에 이거 알면 안 되는 아니, 거 나 아. 네. 집에는 프라모델밖에 말씀 안 하고 맞네. 클래스도 있어요. 프라모델 안에 막 골프공 숨겨져 있고 막 이렇게. 와, 씨. 이게 직장인들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모임 같은 것들 어떤 것들 있나요? 그 직장 동기 모임 그렇죠. 동기 모임. 동기 모임 많고 있죠. 모임 많죠. 그 뭐야 저같이 이제 여러 조직을 이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전 회사 후배들 비슷하네요 저도. 근데 전 회사 후배들을 챙겨요. 맞아요. 저도 전 직장 사람들 중에 친했던 사람들 만나는 모임이 제일 속편한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사적인 모임이 예. 왜냐면 공감대는 있는데 환경은 틀려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 모임 안에서 서로 의지하게 되고 또 도움받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서로 힘들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 뭔가 또 이런 것도 있구나 배우는 것도 많고 예, 그런 모임들이 참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약간 뭐 퇴사하신 선배님들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 또 제가 모르는 걸 배우는 게 있으니까 새로운 경험들 그런 모임도 있어요? 네 있어요. 오비 모임 네, 비스무리하게 오비 모임 그런 거. 그런 거 거기 있어요. 이제 가면 막내 되고 이런 거 아. 재밌어요. 네, 그런 모임도. 네, 저도 모임이 몇 개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L 모임 있잖아요. 네, L 모임 옛날에 제 첫 직장 L모사 아, 때 예. 그때 신입사원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 동기들과 지금 아직도 만나고 있고요. 그 산 2개 넘었던 그 동기. 네, 맞습니다. 산 3개였습니다. 산 3개. 아, 예, 죄송해요. 2개. 근데 그 3개 넘었던 동기들끼리 정말 친해가지고 6명입니다. 그래서 그 1년에 개를 들어요. 그래서 1년에 그 한 달에 2만 원씩 이제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1년이면 24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모일 때마다 쓰고 누구 경조사 있을 때 그거를 다 주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좀 부담 없이 만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고 또 다른 하나는 또 그 제 이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요. 아 그래 나도. 네, 동창 모임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이거 홍보해도 될 것 같은데 그 한국 청소년 문화광장이라고 그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아람단이야? 고등학교 동창이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적립해서 그 어떤 그 청소년 분들 어린이나 그런 말 그대로 중고등학생까지 그 어떤 좀 체육을 하는데 좀 원하는데 잘 못하는 지원이 안 돼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후원도 해주고. 왜 하필 체육이에요? 체육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냥 하다 보니까 또 관심이 있게 되고 또 그 모임에서 그분들이 한 명 한 명 다른 분들 뭐 어떤 다른 어떤 전문가분들도 데려오고 어떤 친한 친구의 친구도 데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모임이 좀 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 거래도 하고
네? 뭐라고요? 부정청탁도 하고 아니 왜 좋은 얘기 이렇게 말씀 다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입찰 정보도 막 흘러내리고 막 흠집을 내려고 지금. 김장한 프로님은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 싫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안 들어. 자꾸. 아니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독서 모임 자기 하시고, 생활 아예 없는 사람 네, 뭐 골프 치러 나가시고 주말에 축구하시고 테니스 술도 하고. 드셔야 되고 사실 이런 거를 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은 뭐 말리지는 않지만 이런 거를 매번 챙기시려면 이것도 진짜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계에 이제 깊이 몸담으신 분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골프 나가고 뭐 어디 야구 동호회 나갔다가 약간은 조금 필요성에 의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정말 다양하게. 그런 분들은 자기 관리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럼. 술자리는 모르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새벽까지 그렇지. 운동하고 라운딩 가고. 네, 그러니까요. 본인 운동도 따로 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유지를 못 해. 그런 것들을 되게 막 늘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 5개, 6개. 그거는 이제 목적이 깔려 있을 확실한 거. 수 있지 않을까 아.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 여러 개 하시는 분이 직접 얘기해 주시면 안 그렇지. 돼요? 여러 개를 했었고요. 아, 이게 시간이 예. 흐르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되지. 네,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정말 내가 그 열정이 있고 내가 진짜 이게 좋아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 모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안 돼 관리가. 예전에 그 친구하고 이렇게 우리도 인맥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어보자. 사회 초년생 때. 아, 예. 그래서 그때 나름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게 테니스를 치면 보통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연세가 아주 있으시거나 회사에서 좀 그래도 임원급 되시지 않을까 저희가 그 당시에 생각을 해서 그런 클럽을 하나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가지고 딱 갔는데 첫날 갔더니 젊은 남자 둘이 딱 오니까 어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인지. 영화니까 자기가 연계 어디 다니고, 왔다고. 나 그 회사 누구 알고 그래서 아 이거 맞다. 네, 제대로 왔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처음에 갔더니 회비가 있대요. 일단 그럼 뭐 매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여기 관리비랑 테니스장 관리비랑 이렇게 쓰고 알겠습니다. 첫 달부터 낼 필요 없고요. 그냥 오늘은 회비 생각하고 가서 막걸리 사오래요. 첫날.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술판이었네. 술판이었네. 그냥 진짜 술판인 모임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2번인가 3번을 더 갔는데요. 네트워크 쌓는 게 아니고 술 심부름만 쌓이고 있어요. 구토가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심부름만 쌓이고 이제 본인들은 치시다가 저희하고 한 번 치고 뭐 예를 들어서 주영 씨 일로 와서 쳐. 그래서 치다가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있고 술 드실 때만 저희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셨구나.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제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진다. 편하게 시킬 수 네,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안 갔어요. 네, 어찌됐든 모임이 4위였고요. 자 그러면 3위 알아볼 텐데 3위는 전화하기라고 합니다. 전화. 이게 연락하기랑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전화 많이 오지 왜. 아유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런 거죠. 저 누구인데 예. 요즘 물 좋습니다. 아 진짜. 좋은 일 있을 때 꼭 와주시오 형님. 예? 저 찾아주십시오 형님. 모르는 사랑합니다. 분이다 이거죠. 어쨌든 모르는 분이. 뭐 그렇지. 예. 술 먹고 제발- 한 번 지나가다 봤겠지. 제발 모르는 분이길 바라고요. 예. 이거 제발 형수님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전화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를 들어야 목소리를 내가 직접 연락해야 그 사람하고 친분이다 이 보내는 거는 아니다 네. 이런 마인드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정성에 대한 어필이 맞아요.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사실은 목소리. 개인별로 전화하는 거, 맞아. 목소리 듣고 얼굴 보면 더 좋겠지. 근데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맨날 보고 그래. 그렇죠. 그 전화가 가장 진정성을 대표할 수 있는 맞아요. 어떤 맞아요. 그거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다들 그러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세 분도 그런 스타일이신 거예요? 저도 나는데? 차라리 저는 전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도 보내는 것보다는 진짜 그 사람하고 전화하는 게 솔직히 더 좋아요. 그러면 특별히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한테는 꼭 전화로 한다 이렇게 좀 챙기는 그런 저는 예전 직장에 퇴사하신 팀장님 계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문자 드리고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를 여쭤보고 그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진짜 멘토 같은 분들.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목소리 들으면 되게 좋아요. 되게 반가워하시고. 네, 그래서
윗분들한테는 한번 여쭤보고 웬만하면 전화 연락 가능하시겠냐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가능해? 하면 전화 드려요. 예, 막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어서 인맥을 쌓고 싶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가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지. 정말 부담스럽죠. 네. 아 무슨 목적으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의도가 뭘까? 라고 생각을 그게 하게 뭐 되죠. 되게 선의의 정말 이분하고는 친해지고 싶다 이런 거라고 할지라도 하더라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거지. 예. 요즘 그러면은 같은 뭐 상황에서. 그럴 때는 좀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는 게 훨씬 나을까요? 만나자고 해도 어색하지 그게 않을까? 더 부담스러워요. 예를 왜? 들어서 전화 왔다가 못 받았는데 또 전화 와서 아이고 형님 요즘 물 좋습니다. 아이고 어디십니까? 퇴근하는 길이야. 한번 뵈야죠. 아 미안하다. 이 시간에 퇴근하십니까? 제가 집으로 갈게요. 집 근처로. 그건 지금? 손 실장이랑 대화 아니야? 아닙니다.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어야지 그걸 뭐 전화를 하든 문자라든 되는데 그냥 내가 친해지고 싶어서 어떤 좀 챙기는 의미에서 전화한다? 전화해도 할 말이 없어요. 뭔 말을 해?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너무 기억이 안 나서 뭐 갑자기 제가 가끔 이렇게 메멘토 현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도 굉장히 민망해 하시면서 이제 좀 전화를 끊으셨었습니다.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진짜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겠어요. 근데 제 이름도 알고 분명히 저한테 한 건 맞아요. 제 그 핸드폰에 저장도 안 돼 있었고 저는. 매정한 사람. 어찌됐든 전화도 너무 많이 하면 또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는 이거의 뭐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식사하기 또는 술자리 가기. 그건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언제 밥 한번 드시죠? 그건 인사말이죠. 술 한잔 그거는 진짜 인사말이에요. 맞아요. 아, 근데 그 진심으로 밥 먹고 저는 싶어서. 진심으로 했었는데 항상 그러시잖아요. 네, 항상 진심으로 말했었는데 그게 항상 거짓말이 되죠. 언제 밥 한 번 먹어요? 우리 소주 한잔 합시다. 대표적인 인사말 아니에요? 이전 회사에 제가 아는 어떤 임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저랑도 이제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매일매일 어차피 밥은 먹지 않습니까, 점심은. 근데 매일매일 다른 분과 일부러 점심을 식사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일주일이면 5번을 다른 사람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5명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관계를 구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이면은 진짜 20명과 함께 어느 정도 얘기를 1시간 정도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애들이랑 밥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쵸. 한 달에 한 번은. 그분과. 근데 이분은 근데 그게 일부러 뭐 인맥을 쌓는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또 알아가는 것도 즐겁고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일이 안 바쁜가 보지? 근데 되게 소름 돋는 게 이 얘기를 제가 아모레 있을 때 손 음. 실장님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점심마다 사람 만나러 다니고. 임원 되시겠네요. 이제. 그런 건가? 와, 순간 움찔움찔했어요. 아, 진짜 그런 사람 또 있구나. 근데 진짜로 그만큼 뭐 밥 먹는 거, 술 먹는 거만큼 사실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쉽게- 거예요, 진짜. 쉽게 친해지기 쉬운 게 없지 않나요? 뭐- 그걸로 어떻게 뭐 인맥 좀 쌓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다음 날에 어색해지면 실패한 거고요. 아. 그 전날이. 다음 날에 해장 같이 하면 진짜 친해진 거고요. 해장 같이 하면 아침 연락 오거나 해가지고 바로 만나가지고 차라도 한 잔 먹으면 그거는 둘이 통했다라는 황 매니저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저께 진탕 마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이런 방법 얘기했더니 일주일 뒤에 갑자기 야 그날 잘 들어갔냐? 그러면서 빨리도 물어본다 등신아 막 이러면서 예.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공적인 공간과 약간 사적인 공간의 좀 차이라고 할까요? 뭐 그게 약간 혼재되는 순간 그냥 공감대도 있으면서 개인적인 것도 터놓을 수 있는 공간. 근데 이게 전- 취지인데 전통적인 어떤 한국 사회에서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요즘 이제 시대도 바뀌고 해서 그런 거를 하자고 해서 뭐 절대 다수의 인원들이 좋아요 뭐 이러는 것도 그쵸, 아니니까 요즘은 많죠. 역으로 이제 회식이나 이런 게 적어지니까요. 네. 신입사원분들이나 이렇게 저연차분들이 만약에 먼저 술 사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이 소문이 퍼져요. 우리 팀 신입사원인데 저 팀 신입사원인데 얘는 선배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하고 그런 걸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게 그 친구의 좋은 네트워크로 퍼져버려요. 역으로. 야 네가 걔야? 연락하면 네가 인사팀 신입사원이구나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방 차장이 얘기했던 그게 아, 너구나. 그거 너구나. 명석이구나. 야. 아, 네가 명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술 먹는 걸 다들 좀 그러니까 회식 자리도 잘 안 안좋아하니까. 가고 하는데 먼저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 처음에는 밥 사달라 그랬구나. 그래서 밥 한번 먹고 하다 보니까 그 일부분에- 친구가 인맥을 자연스럽게 선배들하고 쌓는 거죠. 신기하다. 일부분의 얘기입니다. 아, 예, 물론 그럴 수 있다. 네,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인맥 관리 방법. 1위는 저는 이게 왜 1위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저도 가끔 해요. 오, 그럼 이 이제다. 정도는 궁금하네요. 뭐게요? 맞춰보세요. 안 하시는 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내가 당신을 되게 띄엄띄엄 알고 있었구나라고 인식했어. 1위 그냥 말씀드릴게요. 카톡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기. 그러니까 명절이라든가 뭐 크리스마스, 뭐 근하신년 뭐 등등. 제가 아주 옛날에 했던 그런 거. 네. 대실패했던. 이 정도는 다들 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위로 뽑힌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막 너무 그냥 단체 문자식으로 보내면 이게 바로 느낌이 오잖아요. 바로 오죠. 예, 그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바로 단체 문자 아까 말씀하신 스팸 입장이 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름 머리 쓴다고 내용은 비슷한데 이름만 앞에 맞아. 박아서 보내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그거 다 티나잖아요.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창피하지만 그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와닿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굉장히 벌써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꾸준하게 매월 1일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뭐 왜요? 좋은 문구로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 보내신 분이 있는데 제가 똑같았어요. 그 우리 이프로님처럼 아이 뭐야 이거 또 왔어? 또 왔어? 1일인가 보네? 이러다가 이게 수년간이 지나니까 거의 5년이 됐거든요. 아니 정말 5년이 되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1일이니까 이제 몇 시 정도에 올까? 기다려져요. 그러면서 저 답변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길들여졌어. 그러니까 웃긴 게 제가 몇 달 전에는 진짜 1일이 됐을 때 제가 먼저 보냈어요. 그분한테 문자를.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입으로 또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드리네요 하면서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다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맞아요. 하시는 많은 분들 하시는데 아. 이게 꾸준하게 정말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인맥 관리가 뭔가 이 사람은 진짜 이게 대단한 사람이네. 그건 좋아서 대단하네요.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답변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하시는 분들은 5년은 5년은 해라. 해야 되잖아요. 5년은 해라. 저는 몇 개월 하다가 옛날에 바로 네. 실패했고 저같이 하면 안 되고요. 5년. 한 5년은 해야 되지 그게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너무 그러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저는 매일 같이 보내시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매일요? 네, 헤드헌터 분이셨는데 아. 그분이 이제 매일 같이 명언을 아침마다 보내주셨어요. 명언을 매일 같이 보내주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도 처음 왔을 때부터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 일주일 감사합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읽다가 이제 점점 왜요? 안 보내셨으면 좋겠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안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고 싶은데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럼 차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차단하기는 또 일도 엮이는데 또 어떤 다른 걸로 올 수도 있잖아요. 아침마다 그걸 보내시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그 알림을 끄는 거죠. 아. 네, 알림을 끄게 되고 그냥 그분이면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명언이면 닫다가 보고 그분- 지우고. 네, 그냥 읽음으로 그냥 바로 눌러. 예. 혹시 5년 동안 보내셨나요? 아니요. 얼마나 보내셨어요? 몇 개월 보내시다가 네. 아이고. 안 보내시더라고요. 네, 쉽지 그래서, 않아요. 5년은 와 이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렇게 너무 티나게 보내면 어떻게 하면 그 카톡이나 문자로도 상대방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을까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게 정말 뭐 알토란 같은 정보가 아니라 아니더라도. 할지라도 어떤 비스무리하게 이 사람은 이런 문구를 보내면 좋아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그분도 저한테 계속 보내주시는 분도 정말 볼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이번 달에 뭔가 이런 게 있겠구나. 뭐 이런 계절엔 이게 어울리겠네. 이런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어떤 전 세계 모든 명언을 다 이렇게 보내시는 거는 사실은 어떨 때는 공감은 되겠지만은 공감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갑자기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이러면 맞아. 갑자기 뭐 내가 뭘 알아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말씀하신 필요한 정보가 올 때가 제일 동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데 차 사고 예를 들어서 5일 갈 때라거나 이럴 때마다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지금 3년째인데 그분도 이거 스킬인가? 그 자동차에. 그래서 그 필요한 시점쯤에 뭔가 계속 정보를 주시는 거는
그게 이분이 사실 지금 제가 당장 차를 또 살 일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끈기 자체가 대단한 것 같다. 그래서 막상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그분을 추천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네, 맞아요. 우리가 저도 얘기하는- 그런 적 있어요. 네. 저도 저 자동차 그 딜러분께서 정말 그쵸, 필요한 그쵸. 정보를 꼭 보내줘요. 네. 이번에 뭐 무상 점검 뭐 해드립니다. 맞아요. 하니까 누가 차 산다고 해서 바로 그분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 명절 인사나 이런 거는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약간 경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경사처럼 뭐 다 남들이 다 챙기는 거라서 오히려 예.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아. 네, 오히려 그런 때는 진짜 말씀하신 필요할 때 약간 그럴 때 찾는 거는 기분 좋고 생각이 나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인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직장인들이 진정으로 쌓고 싶은 인맥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황금 인맥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또 자료를 또 가져왔습니다. 잘하세요. 자료충. 네. 근데 뭐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게 아닌 건 다들 아시잖아요. 예. 열심히 준비하신 분은 따로 있고 아무튼 자 자료가 또 있는데요. 가장 직장인들에게 도움되는 황금 인맥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5위부터 말씀드릴게요. 5위는 상급 관리자. 라고 우리 누차 그분께서 말씀하시던 예, 그런 관계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상급 관리자라고 답을 하셨고 4위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업계에서 유망한 사람이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는요. 발이 넓어서 나에게 다양한 인맥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또 황금 인맥이라고 꼽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2위는 이거는 정말 제가 참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근데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멘토나 스승. 이게 사실 어린 나이에는 조금 찾기가 힘들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쪽도 이제 2위까지 올라온 거. 1위가 궁금하네요. 1위는 뭐냐면요. 조금 모르겠어요. 조금 허무할 수도 있어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오랜 친구가 이게 진짜 진짜네요. 이게 진짜네. 네. 허무한 게 아니라 정말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아까 그 정수적 공감대라는 것과 그렇죠. 이거 일맥상통하는 맥락이- 말인데 다들 있으시죠? 이런 인맥. 있지. 네, 있습니다. 이런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네. 있지.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인맥 관리 아닌 관리를 하시다가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소중한 그런 인맥들을 놓치고 사시는. 근데 오랜 친구들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정말 오래된 친구들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연락하나? 근데 어쩌다 뭐 일 있을 때 연락하고 이래요. 근데 언제나 정말 다 그렇잖아요. 어제 그러면 만난 것처럼. 어제 만난 거 같네. 어제 만난 것 맞아요. 같죠. 예. 근데 그러한 관계들은 어떤 관리에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신뢰관계는 갑자기 어떤 계기로 해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신뢰가 형성되고 이게 아니에요.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아요. 꾸준한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서로 뭐 그쵸. 뒤통수도 그치. 쳐보고 막 이러다가 얘는 진짜 뭔가 나랑 이게 맞구나. 뭐 어찌 보면 이제 케미라고 해야 되나, 뭐 케미스트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게 몇 개월이 됐건 몇 년이 됐건 간에 정말 이제 서로 모르게 끈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물론 관리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닌데요. 그쵸. 그게 예.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좀 신경을 안 쓰고 이 친구 예. 생일인데도 모르고. 예, 그건 좀 너무 예. 그러면은 또 서로 좀 예. 서운해지면 또 그것도 힘들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챙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들어요. 그런 이미 관계가 구축된 사이라면은. 저도 어릴 때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어릴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의 친구들을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그쵸, 때까지 그쵸. 같은 그렇죠. 학교다가 헤어졌는데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른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연락을 하니까 그 친구의 친한 친구들, 제 친한 친구들끼리 알다 보니까 계속 모임이 되는 거예요. 오. 어떻게 보면 그게 인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나면서 아예 그 캘린더에 그 요즘은 자동으로 매년 반복되게 하잖아요. 네. 그 친구들의 생일이니 뭐 이런 거 다 맞아, 미리 맞아. 해놓게 되고 근데 이게 계속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날 되면 서로 그냥 생축 다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누군가 그 단톡방에 한동안 연락 없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되는 사람끼리 번개하자. 그럼 갑자기 하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쵸. 뭐 필요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나면 전화했어. 생각나서 뭐들해 바빠 요즘 한 번씩 보자. 그럼 지금 보자. 그럼 또 그 사람들끼리 보고 서로 그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니까요. 거기서 내가 뭐가 힘들었어. 아니면 나 요즘 무슨 도움이 필요해. 조언이 필요해. 하면 그냥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뭐 신입사원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다들 앞으로 인맥 관리 뭐 이렇게 해야겠다, 인맥 쌓기는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 아니면 이것만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면 인맥 쌓기, 인맥을 쌓는다는 게 너무 그거를 어떤 나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먼저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인맥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근데 신기한 게 그 사람이 나를 또 바로 도와주지는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게 내가 만약에 그 주영 매니저님을 만약에 도와줬는데 주영 매니저는 저를 또 안 도와줘요 나중에 제가 필요할 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세상의 이치가 어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사람이 저를 도와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지. 누군가가. 예, 저도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살아왔지만은 저도 그거를 꽤 몇 번 느꼈었고요. 경험을 했었고 또 성공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또 성공하시게 된 경우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진짜 인맥 쌓기, 진짜 인맥 관리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인맥 관리하게 만드는 게 진짜 인맥 관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럴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누군가의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성장함으로써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게 진짜 인맥 관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또 2열 하고 있었습니다. 멋졌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 인맥의 뭐 관리, 인맥 쌓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인맥이라는 게 쌓고 뭐 만들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들어진 인맥을 얼마나 잘 이어가고 서로 신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도 조금의 힌트를 얻어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저도 개인적으로 한마디를 보태자면 가장 소중한 인연은 어쩌면 내 바로 옆에 지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짜왔어. 그 점도 꼭 잊지 마셨으면. 연락 좀 하세요. 네. 지금 옆에 계시기 때문에 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